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0세까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인생 조언을 노인 전문 병원에서 35년간 근무한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80세의 벽입니다. 지은이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한스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 심리학 전문의로 35년간 노인 전문의학 분야에서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 9년, 여성 12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이다.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여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이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이다.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것이다. 필자 역시 그렇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필자는 61세이다. 약 35년간 노인 전문 정신과 의사로 임상 현장에 종사했다.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수만 6천 명이 넘고 돌봄 시설이나 강연회 등까지 합친다면 1만 명은 좋게 넘는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다.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다. 즉, 한 명 한 명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사인이나 나이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죽음만은 피할 도리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 라며 만족하면서 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아 그때 혹은 어쩌다 이렇게 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 노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한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으리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이 책에서는 눈앞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바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필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쿠후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요쿠후카이 병원의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쯤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 변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지장애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틀림없이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역시 하나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현직 의사이지만 현대 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자세한 이유는 차차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많은 의사가 숫자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건강검진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검진이 장수로 이어진다면 남녀의 수명은 역전되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남녀 간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다.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을 조기 발견하기도 한다. 검진으로 목숨을 구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나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에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어떨까? 불행한 일이 아닐까? 오랫동안 노년 의료 현장에 종사한 경험으로 볼 때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존 능력을 잃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병원에 가지 않았더니 사망자 수가 줄었다. 흥미로운 사례 2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사례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에 걸리고 싶지 않다며 웬만한 정도는 참았으리라. 특히 고령자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보였다. 그 결과 뜻밖의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인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즉, 병원에 가지 않아야 죽지 않는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는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시의 사례이다. 유바리시는 주민의 절반가량이 고령자로 일본에서 고령화율 1위로 알려진 도시이다. 주민들에게 병원은 목숨을 지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2007년에 유바리시의 재정이 파탄나서 하나밖에 없던 시립종합병원이 문을 닫고 조그만 진료소로 대체되었다. 171개였던 병상수는 19개로 줄었고 전문의도 없어졌다. 고령자가 많은 도시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사람이 걱정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중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증가하지 않았고 사망률도 악화되지 않았다. 일본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감소했고 고령자 한 사람당 의료비도 줄었다. 겨우 19개의 병상으로 괜찮을까라는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병상은 빈자리가 생길 정도였다. 사망자 수도 이전과 거의 변함없었다. 온통 좋은 결과뿐이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현대 노인 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헤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의 자기 결정,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이다. 원래 의료는 환자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남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대유행이야말로 자기 결정이 통용되지 않은 최악의 사례이다. 코로나에 걸린 고령자는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병문안도 금지되어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 나는 현재 61세로 3년 전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600을 넘었다.
이른바 당뇨병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레벨이다. 그러나 나는 평소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인슐린만은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들을 시험해 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엇 하나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선택은 걷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극도로 걷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평소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대놓고 정부를 비판했었기에 언제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어디든 택시나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걸었더니 혈당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몸이 알려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걷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금주도 하지 않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자고 다짐했다. 인슐린은 맞지 않겠다. 음식이나 술도 자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걷기만은 하자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은 이 방법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한다. 궁합이 맞지 않는 의사는 피한다. 나만의 명의를 찾아라.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하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이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자.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다.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도록 하자.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이다. 약은 필요한 만큼만, 과다 복용은 독이다. 장기별 진료의 문제점은 많은 양의 약으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한다. 빈뇨가 있어 의사에게 가면 비뇨기과에서도 약을 준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 내과에서도 약을 준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합해서 총 15종류가 되었다는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긴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된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장수하는 약은 없다. 약은 몸이 좋지 않을 때만 먹는다. 본래 약이란 몸이 좋지 않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사람이 많지만 관련된 근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은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복용하면 그만이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이다. 식사는 참지 않는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는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하다.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자.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이다.
영양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는 분명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하자. 자기 몸의 솔직한 목소리 듣기는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으니 자기 몸을 믿어보자. 관심 있는 일은 참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임하자. 속으로는 하고 싶으면서 이 나이에 라는 생각에 참은 적이 있는가?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운동은 적당히, 산책이 제일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에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선택지를 늘려간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다. 자녀와 사이가 좋아야 행복하다 등 사람들은 수많은 고정관념에 얽매여 살아간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 부부간의 금실이 최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 한순간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정답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안을 하려 한다. 바로 내 생각 이외에도 정답이 있다라는 태도이다. 바로 선택지는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한다라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나 태도라야 삶이 편해지고 인생이 즐거워진다. 원래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선택지도 많고 판단 기준도 다양하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으련만 많은 사람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던지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80세가 넘으면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어도 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조를 꺾어도 된다. 생활 방식 또한 바꿔도 된다. 사람이 80세, 90세까지 당연하게 사는 시대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만큼 80세 이후의 삶에 정답이 있을 리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상식에 현혹되지 말고 그저 마음 편히 살아가자. 그래야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장수로 이어질 테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80세의 벽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